해오셨으니까. 일단 계획문 꺼내서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단원 또 숙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기본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을 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제를 먼저 냈고요. 그냥 필기 정리하고 과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여러분들 루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계산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뭔가 루트 m과 루트 n을 서로 곱했을 때 한 번에 합칠 수 있는 거는 곱셈과 나눗셈에서겠죠. 그래서 루트 n분의 루트 m이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단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이때 분수꼴일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때 습관적으로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뭐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0이 아니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봤을 때 자,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자, 5분의 7은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지금 이 루트 5분의 7, 루트 5분의 루트 7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5분의 7 그대로 두고 루트 5분의 7.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모에만 루트를 쓰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모에다 루트를 안 쓰기 위해 해주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유리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리화, 유리수가 되게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요? 제곱이 될 수 있게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분의 7 루트 5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루트 꼴은 여기 문자가 있을 때 우리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처럼 7과 루트 5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루트 5분의 루트 7 먼저 보도록 할게요. 루트 5분의 루트 7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단번에 쓸 때 한 번에 이제 분모를 합쳤을 때 이런 거는 5분의 이게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시면은 이거 역시 좀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제곱근 기호를 써서 뭔가를 나타낼 때 이 루트 안에는 웬만하면은 제곱인수가 없는 자연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불정확해서 처음에 나온 식에다가 유리화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내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할 건데 이번에는 분자가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루트 5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위에는 그냥 7과 루트 5 곱한 거니까 7 루트 5 이렇게 갔다면 여기서는 5분의 루트끼리 곱하는 게 곱해서 한 번에 제곱근 쓰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맞죠. 그래서 분모에 루트 근호가 있을 때 분자에 있는 경우랑 분모에 있는 경우 한번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법칙 자체는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이 처음에 이렇게 뭐 실수를 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먼저 찝어봤고요. 근데 이제 물의 목표는 대소 비교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5분의 7루트 5, 5분의 루트 35 이렇게 했는데 5분의 루트 7 이런 것들이랑 다 비교를 좀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다시 바꿔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자, 5분의 7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분의 7 한번 보시면은 얘를 전체적으로 그냥 루트 안에 다 전체 집어넣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곱근 안에 넣어버리시면 25분의 49 이렇게 되죠. 자, 얘는요. 지금 내가 루트 안에 넣었을 때요. 이거는 5가 아니라 루트 5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루트 49에서 5분의 4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우리가 답을 쓸 때 나타내는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수구나 하고 비교하는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5분의 루트 7이다 이러면은요 내가 이거 그냥 전체 루트 안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답 쓸 땐 이렇게 안 써요. 답 쓸 땐 이렇게 안 쓰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 그냥 루트 안에 모조리 넣어 본 거예요. 그럼 25분의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5분의 루트 7은 위에 쓴 것대로 그냥 둘 다 루트였기 때문에 5분의 7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큰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거 그냥 부등호로 쓸게요. 부등호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은 자 지금 결국에 얘가 가장 지금 크겠죠. 5분의 49 루트 안에 비교를 했을 때 다 똑같이 넣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랫줄에 잘 있으면 그 아랫줄에 쓰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크고요. 제가 처음에 문제에서 예제를 준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맞게끔 우리 변형된 게 아니라 처음에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따와서 써야 하는 거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압도적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5분의 49랑 루트 5분의 7 이런 거 비교하고 싶을 때는 얘를 이 안에서 통분해 주셔도 되겠죠. 왜냐면은 25분의 여기도 써있지만 25분의 35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이게 더 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분의 7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루트 7 하고 5분의 루트 7 그래서 지금 대소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제곱근 기호에 숫자를 합쳐서 곱과 나눗셈을 쓸 수 있는 건 곱셈 나눗셈에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덧셈 뺄셈에서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루트 3이라고 쓰지 않죠? 이런 거 뺄셈을 해서 계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는 마치 얘네들 문제 취급해서 우리 동료한끼리만 덧셈 뺄셈 계산하는 것처럼 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았을 때 그 앞에 있는 수들을 덧셈 뺄셈으로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 덧셈 뺄셈에서는 네, 말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곤란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뭔가 인수를 넣고 빼는 것에 대해서 예,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80의 양의 제곱근을 했을 때 루트 180인데 루트 181하고 이런 식으로 잘 안 쓰죠. 예, 숫자가 안에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제곱인 인수를 꺼내야 하는데 일단 소인수분해를 직접 해보시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목적이 사실 소인수분해 그 자체라기보다는 얘가 어떤 제곱수까지가 있고 그거를 따로 떼서 몇 루트 몇이라고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로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어졌을 때 그거를 그 안에 쏙 집어넣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뭐 간단한 거 할게요. 뭐 4루트 3 이러면 근호 안에다가 전체 루트 몇을 확인하실 수 있죠? 48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제곱인 거를 밖으로 빼고 이 4를 다시 제곱으로 안에 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을 왔다 갔다 역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언제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을 쓸 때 최종으로 내가 루트 180이 나왔어요. 뭔가를 계산했는데 근데 루트 180이라고 그대로 답 쓰면은 우리는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곱인 것까지 바깥으로 빼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계산을 해야 될 때 왜냐면 근호 안에 있는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막 루트 180이랑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루트 180이랑 루트 20은 계산이 더 안 되냐? 뭐 그렇진 않죠. 6루트 5 이거 2루트 5기 때문에 계산 결국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덧셈 뺄셈 계산을 할 때도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이 다 이거 계산을 하는 방법은 다 안다고 전제를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 바퀴 돌렸으면 우리는 이제 그 이상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안 헷갈리도록 뭐에 뭘 쓰는지 정리해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답을 쓸 때 덧셈 뺄셈 할 때면 얘만 알면 되겠네요. 얘는 굳이 넣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대소 비교를 할 때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써야 한다. 어떤 수끼리 대소 비교할 때도 있고요. 어떤 수에 가까운 정수를 구할 때. 사실 뭐 대소 비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 비교할 때나 어떤 이 루트 48에 가까운 정수를 확인할 때.
오늘 설명할 것 중에 이제 약간 메인인데요. 그러면은 4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기. 예, 문제에서 뭐의 정수 부분을 소수 부분을 하고 여러분 과제 해보신 거에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4루트 3이 도대체 어떤 정수 근처에 있느냐? 그러면은 4루트 3으로만 보면은 정수인 4와 무리수인 루트 3의 곱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안 돼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릴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루트 3이 보이니까 루트 3으로 찍어요. 루트 3은 1과 2 사이지. 4루트 3이면은 그래 곱하기 4를 해보자. 4와 8 사이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4점 얼마인지 5점 얼마인지 이거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루트 3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4루트 3은 루트 48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예시고요. 바르게 풀이를 하자면은 4루트 3은 루트 48이니까 이 48 근처의 제곱수들을 생각을 해서 48 바로 뒤에 루트 49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루트 49는 7이잖아요. 7. 그러면은 7과 6 사이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자, 4루트 3은 어떠한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면 우리가 소수로 표현했을 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되겠죠. 근데 6과 7 사이니까 당연히 얘를 뭔가 제곱근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루트 48을 입력해 봤을 때 당연히 6점하고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자, 여기서 말하는 정수 부분은 여기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 정수 부분은 5라고 하고 소수 부분은 1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소수 부분 자체가 정의상 그게 정해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 부분은 0 이상 반드시 1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을 넘어가는 거나 음수인 부분을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사실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러한 소수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본 그 실수에서요. 문제에서 물어본 그 실수면은 여기 지금 4루트 3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서 그 실수의 정수 부분을 빼면 정수까지만 빼면 남은 거. 사실 제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명확하게 대충 근사값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루트 3에 정수 부분은 6인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본 그 실수 4루트 3에서 4루트 3의 정수 부분이라고 우리가 계산한 6을 빼면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근사값이나 제곱분표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대략 얼만데요? 뭐 그건 이제 뭐 계산기를 불러봐야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무리수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리수는 계산이 일단 직관적이고요. 몇 분의면 우리가 그건 초등학생 때부터 한 거잖아요. 소수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예, 유리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하거나 뭔가 숫자에 대한 감이 없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무리수가 이게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항상 이 타이밍에 질문을 좀 하나 합니다. 네. 약간 심화? 마이너스 2.7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볼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예, 유리수입니다. 예, 무리수 아니고요. 네, 유한소수 쓴 거예요. 마이너스 2.73. 소수 부분은 좀 정수 부분 얼마일까요? 정수 부분 찍어봐 빨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동의? 동의? 끄덕끄덕. 혹은 선생님 저는 마이너하게 다른 의견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마이너스 3? 자, 다른 친구들 아직 얘기를 안 한 다른 친구들 선생님 마이너스 2인지 마이너스 3인지 정답에 관계없이 대답을 했으니까 젤리 좋아하니? 주면 먹을 거야? 둘 다? 그래. 너 젤리를 싫어할 수 있잖아. 싫으면 가져갔다가 동생 줘. 잡아. 가지고 있어. 정답에 관계없이 대답을 했으니까. 자, 써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73이라는 것은 수직선을 나타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73이 있을 때 얘가 당연히 두 정수 마이너스 2와 그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텐데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73은 마이너스 2에 0.73을 더 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소수 부분을 마이너스 0.73이라고 말해줘야 되거든요. 왜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잖아. 근데 소수 부분은 음수일 수 없다고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 하고 여기에 소수 부분도 0.73이 절대값인 게 아니라 계산 보니까 0.27 이렇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고요. 소수 부분은 0.27인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정수 부분도 나름의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생님 제 눈에 뭐가 보이니까 예인 거 아닐까요? 예, 정수 부분은 그 실수보다 이하의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정수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 이하인 거는 되게 많을 텐데, 그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 작은 거 되게 많죠. 그 중에 제일 큰 거인 마이너스 3이 예, 정수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알줄 이제 자 간혹 발생하는 실수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얘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제곱이잖아. 안 되겠지? 예, 너무 차기성을 발휘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4루트 3을 절대값을 가지는 음수인데, 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은 갑자기 양수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양수랑 음수랑 같습니까?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루트 3을 내가 안에 넣을 일이 있으면 음수인 건 그대로 두시고, 예, 4만 넣어가지고 아 마이너스 루트 48이구나 하고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사실 음수라는 건데 부호가 갑자기 이유 없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 블랙라벨 여러분들이 숙제해 오신 것 중에 있는데 19쪽에 1번을 보시면 이거 하나만 쓰 얘를 변형해야 되는 일이 나와요. 안 보셔도 돼요. 네, 이따 보여줄게요. 네. 같이 이것만 적을 거니까 문제 잘 안 적고 이거 그냥 필기 안에 넣으세요. 네, 필기해서 같이 하세요. 필기도 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부호를 별도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p를 뭔가 전체 제곱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문자가 나오니까 숫자일 땐 잘 안 헷갈리고 숫자일 땐 여러분들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진 않습니다. 음수는 음식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근데 문자니까 갑자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는 잘 남겨두시고 예. 마이너스는 잘 남겨두시고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넣을 때 제곱 안에 넣기로 했거 제곱을 하면서 넣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p 제곱분의 1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마이너스 루트하고 pp 약분이 돼서 pq분의 20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문자에도 이게 사실 마이너스 부호라고 뭐 보지 마시고 뺄셈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문제 풀면서 어쨌든 부호를 갑자기 없애지 않도록 유의를 해 달라라는 말이었어요. 일단 사실 계산 부분이라서 뭐 더
필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과제 노트랑 블랙라벨 16쪽 이렇게 해서 꺼내보시죠.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 가나요? 안 가죠? 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 학교를 가냐 안 가냐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 금요일에 어? 금요일에 금요일에 가요. 간다고? 진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 공휴일 아니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재현적 공휴일 되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는 거. 학원은 안 오는데. 학원은 안 와요? 금요일 날? 다음 주. 오지 마세요. 월수까지만 오세요. 다음 주는. 왜냐면 꼭 발생을 해. 당연히 학원이 왜 학원은 언제나 하는 거 아니야? 365일 학원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주말에도 부르는데 설마 금요일에 안 할 리가 하면서 꼭 온다고.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이제 학원 친구로 선생님 학원이 닫혀 있어요. 막 이런다고. 너는 왜 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1번 봅시다.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선분 AQ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선분 AQ 하니까 이게 지금 AQ가 포함되어 있는 도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째려보면은 못하죠. AQ가 포함되어 있는 뭔가의 도형 뭐겠어? 선분 AQ가 어느 도형에 포함되어 있어? 네, APQ라는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죠. 네, 이렇게 일단 내가 선분 AQ를 구하고 싶어. 무조건 도형인가 뭔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원이든 뭐 그 안에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게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하나에 AQ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AQ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아니, 이게 너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은 OP까지의 길이가 6인데 자, 그러면 내가 PQ나 AP의 길이를 정확히 알아와야 정답까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PQ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AQ는 AP는 알아야 되는데 AP 얼마? 2겠죠. 왜? 당연히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8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 2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건 채웠는데 PQ 제곱을 알아야겠다. PQ 제곱. 쟤도 제곱이잖아. 제곱이 들어간 건 다 피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보조선을 그어주셨어야 합니다. O랑 Q를 연결하면요. OPQ라는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OQ의 제곱은 OP의 제곱 더하기 PQ의 제곱이다 이랬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식을 쓴 건 얘를 알아오고 싶어서예요. 그럼 OQ랑 OP를 알아야 될 거잖아. OQ의 길이는 얼만데? 8이겠죠? 왜? 여기 BQA가 지금 한 호 위에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반지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8의 제곱에다가 뭐 OP는 문제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6 갖다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PQ의 제곱이 64에서 36 뺀 것이기 때문에 얼마죠?
28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넣었을 때 우리가 AQ의 제곱 이어서 문제 구할 수 있다.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불이 있다. 이 각불의 높이가 루트 12일 때 옆면을 이루는 한 삼각형의 넓이는 이랬네요. 각불의 높이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정확하게 수선을 내려서 찍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각불의 높이 부분이 루트 10이다. 자, 그리고 옆면을 이루는 한 삼각형의 넓이는 이랬으니까 지금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죠? 자, 입체 도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작년까지야 입체 도형 다면체, 회전체 뭐 이러면서 부피도 구하고 건널비도 구하고 많이 했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공간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기하를 선택할 것도 아니고 공간을 다루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면 돼요. 그래서 입체 도형은요, 우리 전부 다 평면 도형화해서 풀 겁니다. 자, 멀쩡한 입체 도형을 당연히 평면 도형으로 납작하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입체 도형, 이 각불은 다면체고요. 여러 개의 다각형들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이 둘러싸인 옆면과 밑면들만 떼서 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궁금한 게 옆면을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건데, 걔가 이 문제에서 지금 모두 합동인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선들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각불이 언제나 이등변 삼각형이 옆면인 건 아닌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합동인 삼각형이면 여기 전부 다 계속 길이가 같다라는 걸 텐데,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 밑면은 정육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이를 봐도 당연히 2일 거고요. 여기 당연히 2입니다.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거 먼저 가야 되는 건데,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삼각형의 넓이가 갑자기 나오진 않잖아. 뭐가 더 필요해? 원래 삼각형 넓이 뭘로 구하는데? 높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잖아. 높이를 구해야겠다. 높이가 근데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의 길이를 이 높이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애예요. 근데 그래서 바로 찾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 지금 각불을 이루는 옆면에 있는 모서리들을 얼마인지 길이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가 x라고 하면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을 잘 잘라 보셔야 하는데, 얘를
이 꼭지점을 포함해서 작년에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 뭐 모서리를 포함해서 자른다, 어쩐다, 점을 통과해서 자른다. 그러면은 정류 기억을 한 점 볼까? 이렇게 이거 진하게 자르면 무슨 단면이 나와? 정육면체야 참고로. 삼각형? 2점을 진하게 자르면 무슨 단면이 나오더라? 삼각형? 삼각형이겠지. 무슨 삼각형?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왜? 야, 여기 이거의 대각선 길이랑 이거의 대각선 길이가 다르겠어? 정육면체인데 안 다르죠?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 확인해서 정삼각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단면으로 입체 도형을 줘도 잘라서 단면으로 볼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는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육각부를 잘랐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x, 당연히 여기 건너서도 x겠지. 뭐 당연한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지금 루트 12 이런 거잖아, 그치? 얘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 상태에서 안 볼 거예요. 저는 다 그냥 그 평면도로 그냥 따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면으로 그리는 평면도로 바꿔서 해본다니까. 밑면만 따로 보는 거야. 얘가 지금 내 길이가 2,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궁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육각형이라면 정삼각형이 합동인 정삼각형이 제 미묘하게 이렇게 지나서 그런데 합동인 정삼각형이 6개 모여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 2여서 여기 길이가 3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생각이 안 된다면 물론 이게 그림적인 감이 좋은 친구들은 딱딱딱 해가지고 뭐가 보일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면을 육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려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x제곱은 12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16이니까 평소보다 더 늦은 것 같은 이유. 아니 계산 좀 막혀. 아하, x가 4이고요. 자, 근데 이 x 아직 한참 멀었어. 이 x는 여기 온 건데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h까지 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서리가 옆면을 둘러싼 밑면 제외하고요. 옆면을 둘러싼 모서리의 길이가 4인 것까지 저랑 같이 구했고요. 그러면은 4, 2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변 길이만 안다고 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 구하고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모두 무리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x가 2인 건 탈락이에요. 왜냐면 루트 4, 루트 6, 루트 8인데 얘네들은 무리수인데요? 근데 얘가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x는 2는 이거서 제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100개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으로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셋 중 하나라도 유리수가 되게 만든다면 걔를 없애버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수보다 바꿔서 루트 2x가
유리수가 되게 하는 거를 먼저 어떤 x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제곱근 안에서 이걸 유리수 또는 자연수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문제에서 x 자체가 자연수니까요. 우린 자연수 범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 하고 뭐 대입해가지고 쭉쭉쭉 갈 텐데요. 이거를 개수를 셀 거잖아요. 네, 첫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월요일 날 문제에서 x 자체가 100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대입해서 100 되나 안 되나? 넘나 안 넘나? 계산을 하지 마시고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 애초에 이게 2k 제곱이라는 게 10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k 제곱이 50 이하다.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자연수 k 될 수 있는 게 7까지밖에 안 돼요. 그쵸? 7개 이렇게. 일단 7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x가 3 곱하기 보통 여기에 k를 썼으면 네, 이 k랑 여기 k랑 동일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통 알파벳을 좀 바꿔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막 대입해서 3, 뭐 이 대입하면 뭐야 12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3m 제곱이 지금 네 100 이하다 이 얘기죠. 이거 알아둬요. 왜냐면 나는 오늘 200까지 냈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서 200까지 셀 거야? 못 세. 그러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33.뭐뭐뭐뭐인 거니까 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해가지고 5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루트 4x. 루트 4x는 우리 오늘 네 막침했는데 4가 제곱이 인수니까 앞으로 꺼낼 수 있죠. 아, 그럼 루트 x 자체가 유리수가 되면 되는 거라서 아, x 자체가 뭔가의 제곱수이면 되겠네요. l의 제곱. 자, 그러면은 이 L제곱 자체가 100 이하니까 당연히 L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해가지고 9, 10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써보자면 여기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2 곱하기 7의 제곱 뭐 이런 거랑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3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1의 제곱, 2의 제곱, 제곱수 자체 이런 것들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에서 빠져야 한다고요. 유리수 셋 중에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라도 유리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자, 항상 이런 거 개수 세실 때 중복되는 게 있는지 보실 건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요? 네, 없어요. 혹시 헷갈릴까 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 중복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다른 수죠. 그죠? 중복되는 거 없기 때문에 7개, 5개, 10개, 총 22개를 빼서 정답 100개 중에서 빼시면 되죠? 78개. 제 기억으로 루트 3x, 루트 5x로 200 이하의 자연수 x 개수가 문제 1, 2 테스트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풀어보세요. 200 이하니까 네, 당연히 계속 못 세겠지. 네, 4번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자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말을 헷갈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이 자, FN은 루트 N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래. 뭐 A라는 거야? N이라는 거야? 이름 들어서는 모르겠잖아. 그래서 너네 헷갈리지? 하고 예를 들어 하고 준 거야. 요거 가지고 내가 뭔 말 하는지 이해 좀 해봐 하는 거지. 자, 지금 이 말에 그대로 넣어볼 건데 이게 N자리잖아요. 그죠? FN 하고 대신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N 자리에 3을 집어넣어 볼 건데 루트 3A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뭔가 어떤 문제에 있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3 있고 3 곱하기 뭔가의 제곱수들 아니겠어요? 이게 다 A 값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가 얘잖아. 가 얘라고. 그걸 쓰는 게 지금 FN의 규칙이라고요. 다시 F4가 1이다. 이것도 있네. 좋아. 그러면은 이것도 루트 4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그냥 제곱수 붙이면 되잖아. 되게 많은데 가장 작은 거를 답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군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 말이 헷갈렸는데 얼추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FN은 2인 3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인데 요게 루트 n a 여기에서 이게 가장 작은 게 2인 거면 3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인 거면 지금 만족하는 A의 값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 봤을 때 당연히 2가 하나 부족하니까 2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2의 제곱수들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어디에? 이 루트 n에 n을 잘 소인수분을 해봤더니 2가 하나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2를 하나 붙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n 자체가 2 곱하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수 딴 건 건드릴 거 없는데 2만 하나 더 보완을 해주면은 루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겠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계속 겹쳐있지만 결과적으로 NA 봤을 때 N 역시 2 곱하기 제곱수인 상황인 거라서 300 이하의 자연수 이게 N이고 이게 300 이하여야 되잖아. 제곱수가 150 이하면 되겠네. 어디까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2의 제곱이 144죠? 네, 그래서 12개.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그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4번)
자,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5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누었더니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 되었다. 이때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하라는 건데 세로를 알았으면 가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지. x.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게 똑같은 거 5개라며. 이 길이 뭐라고 나타내는데? 5분의 x 5분의 x겠죠? 길이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분의 x이고 여기가 2인데 자, 두 직사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면 긴 변과 긴 변의 비율과 짧은 변과 짧은 변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 큰 거 먼저 보시면은요. 큰 직사각형에 긴 변 길이 x의 이 문자가 비슷해서 그냥 짧은 변 말로 같이 좀 써드릴게요. 이해가 금방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써도 되고 자 이거랑 작은 직사각형에서 긴 변이랑 작은 직사각형에서 짧은 변 요게 지금 비율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작은 직사각형은 당연히 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대 5분의 x일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 기준으로는 가로가 긴 변, 세로가 짧은 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용하시면 5분의 x제곱이 4다. x제곱이 20인데 제곱해서 20이 되는 양수 우리는 루트 20 앞으로 제곱인 인수 꺼내서 2 루트 5라고 다 쓸 수 있죠. 문제에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까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2 루트 5라고 정답 너무 안심하고 답 나왔다 2 루트 5 쓰시면 되고 2 루트 5 곱하기 2까지 해서 답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잘 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 순서를 어떻게 잡아서 푸셨을지 궁금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얘를 뭐 유리화한다거나 굳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이 루트 10이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5가 2개네 하고 바로 계산하면서 15루트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요. 좀 이 계산하는 거를 약간 줄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5를 우리가 분배해서 또 곱할 건데 루트 5니까 5 하나 생겼네. 그러면 2분의 3, 5, 15 x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할 거 없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도 여러분들이 루트 2분의 4를 유리화를 먼저 하지 마시고 왠지 이제 루트가 분모에 있으니 마음이 불안해져서 간혹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이에 어차피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거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어렵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8 바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x가 문제에서 유리수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루트가 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5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이면 15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13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죠. 만약에 x가 2면 15 루트 2 4 루트 2 계산해서 11 루트 2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래 뭐 루트 없는 거는 알아서 계산하겠지. 근데 이게 유리수가 되어야 한다면 루트 2가 없어져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산하다 봤을 때 이게 지금 사라져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리수가 될 조건 문제에서는요. 최대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시고 루트 몇 있고 루트 없는 게 있을 때 얘를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가 2분의 15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없어지려면 똑같은 값이 나오면은 뺄마 돼서 사라질 텐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x 내가 이 루트 2를 당연히 얘는 다른 데서 계산 못해요. 루트 2 있는 걸 루트 2 있는 것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니까 우리 이렇게 매칭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앞에 판수하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17의 정수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문제에서 그런 기호로 약속을 했대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8의 소수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루트 17이든 루트 18이든 루트 16보다 크고 루트 25보다 작기 때문에 대략 4점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4고요. 소수 부분은 그 무리수인 루트 18에서 정수 부분을 빼기로 했죠. 이제 그러면은 넣어서 문제 풀면은 얘는 4고요. 요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루트 1을 어떻게 곱해? 이렇게 곱해주셨어야 합니다. 마지막 계산할 때도 유의해 주시고요. 이 루트 18 마이너스 4가 하나의 숫자고 그 숫자를 통째로 루트 2랑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 해주셨어야 한다. 잘 풀어왔어? 스텝 1 8번. 설마 아직도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야? 얘들아? 이게 뭔데? 처음 보냐고. 아니지? 1차 함수할 때 풀려봤었어요. 자, 봅시다. A, B를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가.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글을 잘 안 읽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인 게 너무 당연하니까 얘를 계속 높이로 잡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X축을 회전축으로 하기로 했다 하니 OA가 높이가 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몇 차 함수? 당연히 1차 함수지. 1차 함수인데 기분이 안 좋게도 하필 기울기가 무리수인 거지. 우리 무리수를 배웠으니까 1차 함수인데 기울기에 루트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y 절편이니까 b 맞고요. x 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에다 0 대입해서 구하죠. 계산해 보시면 야, 너는 수업하는데 왜 들어오지? 나가 나 수업 중이야. 나가. 그럼 언제 먹지? 아, 기다려. 몰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OB의 길이랑 OA의 길이가 각각 여기가 반지름이고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원뿔이 되는 건 알겠지?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해? 왜 한숨 쉬어? 원뿔 부피 몰라? 윗면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아 그치 내가 너무 쉬운 거 물어서 짜증이 났구나. 왜 짜증내? 짜증나.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계산을 했더니 3루트 3파이래. 자 우리 계산을 좀 똑똑하게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정의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분모는 분모끼리 어차피 곱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3루트 3 분자끼리 모아서 보시면요 파이 b 세제곱이네요. 그쵸? 그게 지금 3루트 3 파이인데 뭐야 양변에 똑같이 파이 곱해져 있으면 똑같이 파이 나눠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몇 분의 b 세제곱이니까 그 몇 분의를 갖다가 옮겨주시면 되죠. 곱하기로. 뭐야 3루트 3의 전체 제곱 27이잖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3. 문제에서 B값 구했고요. 근데 문제에서 B값 구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답으로 뭐 구하래요? AB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은 OB의 길이가 B고요. 그 다음에 지금 OA의 길이가 루트 3B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B가 3인 거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실 수 있겠다. 예, 일단 정리하시고 예,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 전까지 어떻게 문제를 좀 보려고 해서 약간 빠르게 해봤어요. 23쪽에 6번 문제 이거 정리하셨으면 23쪽에 6번 문제 한번 읽고 도전을 한번 해봐. 아 블랙라벨이에요. 블랙라벨 23쪽에 6번 문제 되게 반가울걸? 보면은 어머나 이런 문제 내가 마침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교 왜 1차원서 아직 안 나오는 과학을 갔어요. 미리 지금 공부하면 2학기에 잘 보겠다. 세상에. 그니까 지금 공부 아직 다른 친구들 이미 1차원서 끝나는데 넌 더 공부할 기회가 남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뭐 남의 신경 쓰지 말고 운이 좋은 거지. 다른 친구들 1참수 굉장히 많이 틀렸어. 우린 더 공부해서 더 많이 맞아올 수 있어. 네, 23쪽이 6번 문제입니다. 세상에 넓이를 이등분 한다. 이렇게 반가워 멘트가. 조용히 해. 그렇게 바로 막 거의 마이크 드롭 수준인데 바로 이렇게 연필을 떨굴 일이야? 네, 쉬는 시간 가집시다.